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별먼지와 잔가지의 과학 인생 학교를 읽고 있습니다. 별먼지 이명현 선생님, 잔가지 장대익 선생님 이번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별먼지 선생님, 장가지 선생님 이 책을 이제 뭐 나오자마자 받아본 다음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좀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책이 근사한 거예요. 기대가 뭘 없었군요. 기대했으면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오해를 하실까 봐서 이게 저는 뭐 여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은 많이 알지만은 뭐 이명은 선생님이랑 장대익 선생님이랑 워낙에 이제 가까운 관계고 또 오랫동안 교류를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좀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그리고 두 분의 다른 책들,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던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제가 봐도 너무 책이 근사한 거예요. 저게 빈말이 아닌 게 YG가 지금 저 책에 작은 그 포스트잇 견출지를 수십 장을 붙여놨어요. 저자가 저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책에 그냥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요. 심지어 책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책도 안 갖고 오기도 하는데 녹음하러 수십 개를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나 근사해서 놀랐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책을 좀 다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야 되겠다. 많이 읽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이 초고를 쓰기 위해서 두 분이 그 어떤 분의 후원 그리고 출판사의 노력 이런 걸로 근사한 호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글 쓰고 막 이랬던 일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 이제 컨셉 잡고 뭐 샘플 원고 쓰고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풀어온 거를 합숙하면서 풀어온 거를 쓰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좀 약간 우스워했거든요. 아니 그 뭐 제주나 강릉 이런 풍광 좋은 호텔에 가서 두 분이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과학적 사고죠. 과학적 사고죠. 아니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에 돈을 후원하시는 분들 혹은 출판사는 정신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7-80% 정도의 원고를 안 놀고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책이 금방 나오겠구나. 진짜 한 일주일 만에 7-80%를 쓴 거예요? 한 그때 3박 4일 일주일이었으면 책이 그때 나왔겠죠. 네. 금방 나왔을 거예요. 4박 5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그 정도를 했어요. 그 후원이 조금 모자랐군요. 역시 과신했던 거죠 우리가. 어쨌든 그 며칠 동안은 정말 열심히 글을 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씁시다. 아무리 컨셉을 잡고 해도 뭐 언제까지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줘요. 뭐 저희들이 제 메타인지를 좀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푸시한 거예요. 저희 자신을. 그러면 일단 부탁을 했으니까 그분한테 미안하니까 그때 뭔가 미션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데 가서 3박 4일 동안 진짜 밥만 먹고 쓰고 같이 얘기하고 밥만 먹고 쓰고 같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레퍼런스를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글만 쓰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죠. 네, 노트북만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위기감을 느낀 거는 첫날이었어요. 첫날 저는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명환 박사님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일은 근데 또 제가 그 일을 보니까 해야 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약간 지필 경쟁 모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한 3-4시간 있잖아요. 3-4시간 동안 우리 쓴 거 같이 얘기해보자. 그래서 쓰면 한 챕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빨리 써야 되니까 막 집중해서. 그런데 한 이틀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그 마지막 챕터를 못 쓰고 나오셨어요. 저는 다 쓰고 나왔어요. 4챕터를 쓰고 마지막 챕터를
안 쓰고 나왔어요. 못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있었으면 거기서 5챕터가 다 되는 건데. 아니 무슨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책 한 권을 거의 쓸 뻔했다는 게 둘이서 그건 맞아요. 그쵸. 그건 사실이에요. 이게 네. 일단 그렇게 날림으로 만든 책입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당시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게 막 서로 왜 글 안 쓰고 페이스북 들어와서 댓글 남기냐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욕하고. 밤에도 술 안 먹고 술 안 먹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각자 뭐 커피 한 잔 하라 그러고 네. 점심을 이제 그 우리가 갔던 숙소에서. 호텔에 그 좋은 식당 가서 둘이 풍성하게 먹어요. 네. 그럼 이제 오전에 썼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 그다음에 오후에 또 헤어져서 각자 또 쓰고 저녁을 먹을 때 만나서 또 저녁을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돌아가서 이제 술은 전혀 안 마시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식으로 3박 4일을 보낸 거죠. 네. 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책은 없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좋은 호텔 네. 한 5박 6일 잡아드리면 한 권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박 6일은 안 될 것 같고 일주일. 6박 7일. 예, 6박 7일이면 아마 한 700매짜리 책 한 권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숙소는 꼭 5성급이어야 합니까? 그럴수록 좋죠. 그런데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책을 다 읽고 보니까 이게 그 출판사의 그 주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막 되게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2년 3년 걸린 프로젝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책을 다 읽어 보니까 이제 기대 이상으로 책이 너무 근사하고 좋은데 이게 3년이나 걸릴 프로젝트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까 거의 한 7-80%가 완성된 상태에서 한 분의 한 분의 한 챕터가 문제였죠. 한 분의 한 챕터가 계속 네. 딜레이가 된 거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첫 챕터.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한 그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못 써가지고. 그거 그럼 저한테 맡기시지. 그거 그냥 그거를 못 써가지고. 그 정도는 저도 네. 그분의 호는 성진이라고 합니다. 성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경험상으로 보니까 진짜 일주일 정도가 되면 둘이서 하게 되면 한 권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자신감이 근데 좀 생겼죠.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고 지식은 일단 챕터 1에서 깔려 있고 나머지는 진짜 어떤 실존적 고민에 대해서 우리의 통찰에 들어가 있는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퍼런스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책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해서 쓰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참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책의 대부분을 썼는데 레퍼런스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노트북만 들고 가서 그렇죠. 네, 그렇게 썼다. 책도 안 네. 가져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잡다한 모든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원래 들어있다. 들어있던 그건, 거고 예, 뭐 거기에 인용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인용하는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그런 나중에 거만 있지만 백업을 한 여기 거고요.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 그냥 인용을 해서 썼죠. 알고 있던 걸 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정도의 내공은 내가 늘 있는 사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냥 뭐 생각을 계속 꺼내기만 하고 하면 된다 뭐 이런 했던 걸 분위기거든요, 연결을 지금. 시킨 거죠. 그게 이제 환경 조건이 되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됐던 좀 거죠. 진실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80%가 됐다고 했잖아요. 원고를. 그래서 서로 읽어봤어요. 야 원고를 정말 많이 고쳐야겠구나. 그렇죠. 많이 고쳤죠. 그러니까 뼈대는 된 거예요. 뼈대는 됐죠. 뼈대는 됐는데 이제 계속 고치면서 고치는 작업도 좀 꽤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과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3박 4일 동안에 결정된 거라고. 그럼 그 이렇게 5개의 질문에 답하기로 네. 각자 네. 10편의 글을 쓴다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모여서 그때 정한 결정을 거고. 해놓고 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근사하다. 프로젝트 근데, 진행 과정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이제 새로운 장점이 생기는 건데 뭐냐면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이 과학책의 장벽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책을 읽었을 때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까 봐서 네. 특히 구체적인 과학 지식과 관련해서 네네. 걸리는 부분들이 많을까 봐서 일단은 과학책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선생님들께서 좀 어깨에 힘을 빼고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평소에 고민하시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쭉 그냥 이렇게 들려주는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 지식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과학책에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그냥 첫 책으로 네. 읽기 시작해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 타겟은 어떻게 됩니까? 주 타겟은 글쎄요. 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 40대 여성분들이 주 타겟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4, 50대 남성들. 아, 4, 50대 남성도 그러니까 왜냐면 타겟이에요? 이게 그 인생에 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건 20대 초반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재밌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번 좀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 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니체도 좀 빠져보고 그다음에 종교에도 좀 빠져보고 그러다가 그럼 과학이란 이걸 뭘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책을 쓰다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 빨리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시민 선생의 뭐죠 그 책 이름 항상 과학공 문과생의 문과생의 과학 공부? 공부 뭐 그 책을 하고 막 여기저기 강연하시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 당신이 뼛속까지 문과인데 과학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실 뭔가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게 과학책으로 딱 나왔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정리책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게 과학자들이 정말 인생을 연결시키는 어떤 베스트 이그젬플인가? 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지금 베스트셀러죠.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알이 꼴려서 배알이 꼴려서 아니고 약간 책임감. 아 진짜 제대로 된 책을 네. 독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저희는 질투는 저희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제대로 된 거를 우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 비슷한 얘기들이.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책은 정말 뼛속까지 문과생이신 분이 과학책을 보고 막 충격을 받은 거야. 그치. 와. 나를 경이로움도 느끼고 그래서 과학을 사람들이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개인적 차원에 정리한 거예요. 그냥 서머리예요. 자기 서머리. 근데 그게 툭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 베스트는 아닌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던 우리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스피드업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과학이 진짜 그런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대답을 해주나?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요즘입니다. 근데 저는 30대 40대 여성이 타겟이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이한 일인데 3, 40대 여성들이 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많은 책을 구매하고 또 가장 많은 책들을 읽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과학책이랑은 제일 멀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30대 40대 여성분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이 별먼지 장가지 과학인생학교를 읽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저작이나 아니면 다른 책들에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이렇게 두 분이 던지시는 이야기들에 좀 더 귀를 더 많이 기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괜찮은 타겟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씩 확장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조금 더 어린 젊은 친구들이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 생각을 한 이유 중에 솔직히 나보라고 쓴 책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근데 50대 아저씨의 인생은 요 책 한 권 본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 받았는데 아니 그거 생각보다는 타겟 연령이 높았군요. 그건 JYP가 이제 50대이기도 하거니와 또 평범한 50대는 아니잖아요. 좀 특이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갈다 주주분이신데 그 저기 무주에서 대한항공
초등학교 교장님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음. 환경운동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 책을 가지고 거기 아마 학교에서 책 읽기 이런 거를 직접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같이 하시나 봐요. 이거를 그 교재 삼아서 그 학생들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오라고 해서 지금 한번 막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 결정에 전 동의하고요. 우리 독지가 분들 중에도 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한테 과학 관련 책 읽히고 싶은데 뭐가 좋겠느냐,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YG가 맨날 뭐 과학수다, 뭐 세 바퀴, 뭐 자기 책들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과학의 본격, 그런 얘기 좀 강량구에 강한 과학.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 과학 인생 학교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것도 거기 저는 목록에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 해주고 싶어요. 네. 목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다 빼. 그 앞에 책은 이제 그만 얘기해. 요 책을 얘기하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과학적 태도와 그거의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청소년 시기에 뭐랄까 과학 지식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거를 먼저 맞습니다. 함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대한민국에 과학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온 국민이 과학자일 수는 없고 그렇죠. 교양 시민들은 과학적인 태도, 과학적인 사고 맞습니다. 능력을 키워야 네,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네,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네. 이런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그 유시민 작가 잡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도들이 어느 순간 과학책을 읽으면서 약간 뭔가 사고의 전환 같은 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유시민 선생님도 진지한 분이시니까 읽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거고 그동안 인문사회 쪽에 있으시면서 확실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되게 논쟁이 많잖아요 거기는. 근데 과학은 그거에 비해서 되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신 거고 안정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막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 이제 뭐랄까요 그 급하게 혹은 조금 엉성하게 이게 적용하려고 하시니까 엉성하게 엉성하게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네, 거죠. 네. 근데 더 저는 이게 뭐냐면 인문학을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벽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쫙 넘어야지만 세련된 얘기에 다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뭐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과학도 한번 딱 보면 다 이해되고 정리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를 번역하는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세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장대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판하는 포인트를 그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권석준 교수님께서 서울 리뷰 오브 북스에 좀 아프게 쓰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어느 책에 대해서 그 썼습니까? 유시민 그래요? 문과 그 지식인의 과학 공부 그 책에 대해서 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제목은 좀 바로 불러줍시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그러니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 대해서 좀 험한 말은 최대한 안 쓰셨는데 그냥 꼼꼼하게 읽으면 이제 저자 선생님은 좀 아프게끔 이렇게 좀 열심히 읽으시고 이제 과학하는 분으로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 상호 검증이 필요하죠. 네. 그 권석준 교수가 반도체 맞아요. 삼국지 쓰신 네, 그분 반도체 말하는 삼국지 겁니까? 쓰신 그 네, 책 네. 쓰셨죠. 우리 방송도 출연했던 네네네. 그 권석준 교수님 예리한 글을 많이 쓰시죠. 요 표지 컨셉은 뭡니까? 두 분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근데 두 분 이 사진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프로필도 이걸로 바꾸고 잘 나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저희는 이게 뭐 얼굴이 나가냐 좀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그 원래 표지 시안 1, 2, 3 이렇게 주잖아요. 네. 시안 1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래요. 싫어도 가져 이걸로. 네, 그러더니 사진이 잘 나왔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강양구 기자의
사진도 표지에 저렇게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사이언스 북스에서. 정말 네. 문제적 책이었죠. 네, 거기다 김상옥 교수 책도 이렇게 나왔고. 그 책은 멀쩡했습니다. 표지가. 네, 그러면서 이 책에 우리를 넣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면 두 사람 다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대요. 그 강양구의 과학의 품격이죠. 네. 그 문제의 표지. 예. 과학의 품격 표지는 진짜 폭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표지 갈이를 해다오. 이것 때문에 못 보겠다? 이것 때문에 책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아니 그리고 안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니, 표지가 내가- 싫어서 관뒀다. 내가 강량구 책을 사줄 의향은 있었는데 이 표지의 책은 못 사주겠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강양구의 뒤를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얼굴이 이렇게 크게 우리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근데 유명한 하여튼 사람도 강양구의 그 얼굴 들어간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수 없는 말을- 표정. 아니 홀릭한 표정이잖아. 근데 요 두 얼굴 나 지금 참, 사진은 재수 없대. 잘 나왔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시키더라고요. 네. 김상옥 교수 표지와 강양구 표지는 뭔가 그런데 이거는 되게 편안하게 잘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서점에 못 가요. 누가 알아볼까? 아니 이게 표지에 사진이 있으면 어떤 게 문제냐면은 보통 교보문고 같은데 가가지고 자기 책도 만지작거리고 그러거든요. 그걸 못해. 아 그리고 심지어 좀 약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서 그쵸. 저자네 뭐 이렇다고. 이 두 저자의 사진을 정말 근사하게 뭐 실물도 뭐 두 분 다 나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 포토그래퍼 박기수 선생님 정말 근사하게 찍어주신 박기수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박기수 선생님이 김상우 선생님도 찍고 저도 찍었거든요. 모델의 차이구나. 모델의 차이네. 아니면 포토그래퍼가 피사체에 대해서 사감이 있거나. 그렇지. 그 이 한 분은 초록색, 한 분은 붉은색, 네. 적색으로 이렇게 배치했는데 근데 사진 요거-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요렇게 이제 사진 색깔을 쓰면은 걔 누구죠? 재준이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재준이? 알록달록한 세상을 못 보는 우리 재준이 같은 그 뭐야? 그 글로리아. 정록생맹 정록생맹 분들은 싫어할 딱 적색과 녹색으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아마 그 옆에 좀 그 갈래로 가면 별먼지와 장가지가 밑에 있어요. 네. 자, 네. 그림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마 넘겨보시면. 컨셉을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띠지를 이렇게 가리면은 아래에 있어요. 띠지를 열면 있죠. 열면 띠지를 열면 이 책을 보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특히 이제 이명현 네, 선생님 많이 저는 많이 하셨는데 했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그게 왜 겁니까? 그랬냐면 저도 거기 처음에는 약간 진화 심리학 이야기도 넣고 뭐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이제 장 교수님이 이제 그쪽이 전공이기도 하고 탄탄하게 하는데 중복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드러냈고 그 저는 이제 장 교수님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열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궤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고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대비해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또 그 80몇 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을 쓰여졌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느냐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예전에 프레시아나 있을 때도 한번 서평으로 쓴 적이 있지만 그때 생각을 이제 감각을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기록하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덤덤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기특했던 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이렇게 약간 유체 이탈식으로 나를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유한한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어떤 태도와 실천에 이게 습관화된 그런 게 그때 발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말로 글로 이렇게 남기고 싶었어요. 그 두 분의 밸런스도 되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은 게 장대 선생님은 조금 약간 진지하게 그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다른 결로 이명현 선생님께서는 이명현의 케이스 스터디 맞아요. 처럼 케이스 케이스 스터디처럼 이명현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과학은 고비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맞아요. 했나 그걸 얘기하고 라는 걸 싶었죠.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그게 그 독자들의 가독성도 높이면서 그 책에 대한 몰입도나 공감도를 확 이렇게 높여주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한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하는 형식의 책이라면 보통은 글을 싣는 순서가 그냥 똑같이 뭐 A, B, A, B, A, B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좀 섞이는데 이 책은 2장, 장이, 2장, 장이, 2장 이렇게 네. 계속 크로스가 돼요. 네네. 이거 뭐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를 들어 1장에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그거를 또 제가 받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2장에서 그러니까 뭐 2장에서 이명현 선생님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명현 선생님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 봤는데 이게 제일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책이 어떠냐면 각자 얘기하고 각자 끝나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가 너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각자의 다양성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현 박사님은 자기 인생을 많이 풀어내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많이 공개하셨는데, 물론 더 공개하면 큰일 날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어갈까요? 마이크 끄고 더 공개하면 19금 컨텐츠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돼요. 네. 제가 이명현 박사님하고는 꼭 책을 한번 같이 쓰고 싶었어요. 우리가 같이 일을 오랫동안 했지만 같이 책을 쓴 적은 이거 처음이거든요. 다 다른 분까지 끼어서 여러 명이 쓴 적도 여러 명 쓴 없어요? 데는 들어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간혹 그건 있죠. 있어요. 정말 둘이 네.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가 되게 이제 중요한 화두였는데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제 얘기 조금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이명현 박사님은 당신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네. 저쪽 보편적인 얘기까지 나아가는. 근데 그렇게 두 분이 특이한 순서로 번갈아 쓰신 게 전 이제 되게 그럴듯하게 흐름이 좋은 거예요. 잘 연결이 되는 맞아요, 거죠. 각 맞아요. 글들이. 네. 그래서 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짰나 보다. 예. 약간 의도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이 책의 굉장한 매력 중에 하나는 5개의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답하기 전에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회자 같은 사람의 멘트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쓴 겁니까? 기가 막히던데요. 아까 그 주주가 쓰신 겁니다. 네. 갈다 주주분. 우리에게 첫 질문을 던지셨죠. 손혜민 선생님. 네, 맞죠? 손혜민 선생님. 그 약사 출신이고요. 그분은. 그 도발적인 질문 이렇게 삐딱하게 하셨던 네, 뭐 사실은 아주 삐딱하게라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과학으로 인생이 바뀌신 분이기도 했고, 분명히 이제 두 분이 직접 쓰신 것 같지는 않던데. 네, 그분이 이제 이거 밝히지 그랬어요. 이건 누가 썼다고. 뒤에 있어요. 감사의 글에는 감사의 글에 다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네. 손혜민 네. 선생님. 네. 아니 그 글을 썼다는 말은 없잖아. 근데 손혜민 선생님이라는 네. 걸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초심자 입장에서 한번 써주세요. 정리해 주세요라고 한 거죠. 저 오게티라면 오게티고 약간 저 불만이라면 불만인데요. 맨 뒤에 응원의 글들 해가지고 과학 공부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뭐 추천사 내지는 뭐 코멘트, 맞아요. 격려사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 제가 책을 뭐 나름대로 책 좀 본 사람인데 응원의 글이 거의 40쪽에 가깝게 이렇게 들어간 책은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페이지가 너무 얇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대부분이 과학책방 갈다 주주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나오는데 사서롭게는 두 사람의 책이지만 그러니까 장대익 교수와 제가 뭐 과학책방 갈다의 코파운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주주분들과 문제의식과 이런 걸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주주분들한테 뭐 배당을 하거나 뭐 크게 이득을 준 것도 없는데 글까지 쓰라고 하는 게 주주를 더 괴롭히는 거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나온 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게 천문학이나 진화 생물학에 대한 책을 쓰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답을 주신 분들을 이제 실었고요.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특히 장대익 교수님이 이 책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기억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뒤쪽에 연세대학교 송기용 교수님이 쓴 글이 있는데 7살 때인가 이때 그 인간은 어차피 착하게 살아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몇 날 며칠 울었다 그랬거든요. 조금만 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형식에 대해서 그 추천사가 뒤에 있는 사실 추천사를 그 빙자한 공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그냥 똑같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과학 공부한다고 인생이 그 바뀌겠어라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보통의 본인의 답. 추천사는 책을 읽은 다음에 원고를 읽은 다음에 쓰는 건데 이건 안 읽고 쓴 분들도 많은 거죠. 아니 지금. 안 읽었습니다. 모두. 아 모두가 아니고 저희가 목차와 인트로덕션만 드렸어요. 일부러 상상을 해서 자기 쓰시라. 얘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님 송경 교수님 또 우리 방송에 또 나오신 출연하셨던 분이잖아요. 분이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울고 체념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화두인 유한함을 바탕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게 되는 그런 어떤 비슷한 경로를 거쳤던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저기도 굉장히 뭐 우리 그 책걸상 독지가 청취자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많아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김범준 교수님 있고 세상물정의 물리학 같은 책 내신 아니 여기 김초엽 작가님, 김초엽 작가님도 이대한 교수. 네. 방송 이대한 출연했던 교수님. 사람으로만 따져도요.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 네, 있고요. 그분들 다 계시고. 그다음에 그 초파리 책 쓰신 그 성균관대 이대한 교수님, 이대한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 모시려고 했는데 인연이 안 닿은 김초엽 작가님도 계시고 이하는 번역가도 계시고 이하는 번역가님 계시고 뭐 굉장히 뭐 이게 이름만 쭉 들여봐도 그래서 그냥 한 분 한 분한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딱 한 번 정도 요청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책을 냈고 이런 책의 개요는 이런 거고 서문만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글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당신의 인생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정말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써주세요. 응원의 말을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써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받고 사실 굉장히 뭉클했어요. 좀 약간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책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지들이 있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힐링 받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이 편집에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이 그 추천의 글 바로 앞에 또 그 기막힌 편집 장치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삐딱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약간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상 질문과 가상 답변을 맞아요.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상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 허무주의자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약간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마 이런 분들이 이 책의 본문을 읽고 나서는 첫 번째로 이런 의문들을 가질 텐데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답변을 하는 방식의 장치들을 또 넣어놨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저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통영에 가서 저희가 잘 아는 밥장 그분 그 카페에 가서 그 프리 북토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의도가 뭐였냐면 이제 편집부랑 상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을 좀 수렴하자. 그분들이 가상의 질문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더 가상의 질문이 아니라 실제 질문이네요. 그거를 바탕으로 더 넓힌 거죠. 넓힌 나오지 거죠. 않았던.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을 일부러 한 면이 있죠. 그 마지막에 이제
질문과 답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응원의 글들 모은 거에 분량은 반밖에 안 된다는 응원의 글이 훨씬 길다는 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그래 다 줬는데 나는 분명히 줬는데 나는 빠졌다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마지막에 그 크로스 체크하라고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량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가 이런 동지와 이런 커뮤니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 책을 유니크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분들의 이런 응원의 말씀이 그래서 예 저는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그 저자 두 분은 뭉클하고 사랑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출판사에서는 싫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작비가 더 들잖아요. 이렇게 페이지가 늘어나면.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크로스 체킹하는데 편집자들이 좀 공을 들이고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왔는데 나는 왜 빠졌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과학재판 갈다랑 장대익 교수랑 출판사가 그 공유하는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하면서 했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혹시 그 대답 글 보내줄 때 안 바뀌던데라고 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뭐 이미 자기는 뭐 전은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는 이미 과학자 훈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응원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과학 훈련 안 받았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약간 이미 저도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제 인생이 과학 때문에 바뀌었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살아온 거죠, 그렇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분들도 대부분 이제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런 궤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확 바뀌었다 이렇기보다는 그런 것을 솔직하게 써주신 분들도 근데 계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 하리아라 이은희 선생님이나 이정모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 네. 뭐 이대한 교수님처럼 이미 뭐 좋은 책을 내신 분 또 인기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의 전은지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페블러스의 이정원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장단컨대 앞으로 수년 안에 새로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좋은 네네. 과학책을 내실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분들도 여기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어쨌든 누군가의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몇 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과연 몇 년이 걸릴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사실 1년 만에 끝났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합수까지 하면서 틀을 잡고 숙성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여기 또 이제 그 갈다 주주분들 꽤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응원의 글도 써주시고 사실 응원의 글이라기보다는 다 과학 좋아하시는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로 과학 공부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뭐 증언? 네, 뭐 지금 그렇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간증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네. 간증 대열에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래저래 독특한, 아주 독특하고 예. 재미있고 그런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왔어요. 네, 책 너무 근사하고 연초에 약간 색다른 독서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별먼지와 장가지의 과학인생학교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게 이 두 분이 어쨌든 합숙을 한 다음에 책이 그럴듯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 북스의 그 노희성 주관님이 약간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출판사에 글빚이 좀 있거든요. 너도 어디 들어갈래? 그 혼자 아니면 또 누구랑 짝지요? 혼자죠, 혼자 이제 혼자. YG는 누구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공저할 만한 영혼의 단짝 이런 사람이 없나 봐요. 없어요. 영혼의 단짝? JYP? 제가 싫습니다. 제가 혼자 쓰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방이 2개 필요합니다. 방 2개. 아니 그래도 싫습니다. YG랑은 방송 녹음할 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누구는 좋겠어요. 네. 별먼지와 잔가지의 과학인생학교라는 근사한 책을 쓰신 별먼지 성진
이명현 선생님 그리고 잔가지 세지 장대인 선생님과 함께한 방송이었습니다. 아 성진세지 네 좋습니다. 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년에. 그거 진짜 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